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1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냉랭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날씨도 흐리고 그렇다고 시장도 맑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냉랭했던 하루였는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47% 하락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전의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다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내내 흘러내리기만 했죠.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오늘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분봉으로 보시면 한때 1000포인트를 이탈하고 다시 기술적으로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상위 종목 내에서는 백신 C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또 조금 아래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일부 강세를 보였었고 또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반도체 관련주는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오늘 정말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아울러서 게임주까지 그래도 지수 대비 상승했던 종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동안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씩 들어왔었는데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기관은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급락이 나왔다. 이 부분은 개인들의 시장가 매도, 즉 투매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별다른 순매수 없이 계속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전장부터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매수 규모를 계속 늘려왔었고, 그리고 기관이 초록색이거든요. 기관을 살펴보면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개인들의 시장가 매도, 이 부분이 지수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닥 종목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었던 시젠,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일단 오늘 수급을 한번 살펴보세요.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신풍제약, SK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 위메이드, 하이브,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풍제약이 포함되었네요. 그리고 기관, 자, 기관은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고려아이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오늘 국내 증시에 있어서 약간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더라고요. 자, 그럼 미국 3대 지수는 이렇게 제쳐놓고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니케이,
자, 니케이가 무려 3%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1.5%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상해지수도 0.5%의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하고 대만 시장, 그리고 상해지수까지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환율도 한번 살펴보면 10월 중순에 한번 저점을 딛고 다시 계속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1193원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머지않아서 1200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1.6%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하고 아시아 시장까지 굉장히 약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촬영 시점이 오후 1시 30분쯤 되었는데 코스피가 1.2%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약세 흐름이 나왔던 만큼 미국 시장도 상승보다는 하락 시장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선제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급락이 먼저 나왔던 만큼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과 다음 주 월요일날 국내 시장하고는 어쩌면 디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내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만큼 혹시나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또 다음 주 월요일날 국내 시장의 급락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연결지어 볼 수 없는 만큼 일단은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대로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은 새로운 관점으로서 다시 한번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국내 시장도 아시아 시장 흐름을 따라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도 4,000명 가까운 숫자를 보여주었고 중증 환자들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더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안에서 상승이 나오는 업종이 있는 만큼 우리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돈이 몰리는 업종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은 바로 코로나 관련주.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진단키트하고 음압병실 그리고 원격진료 관련주에 대해서 저점에서 오랜만에 거래량이 실렸고 또 강한 양봉이 나왔던 만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최근에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4,000명이 넘고 있는 만큼 시세를 조금 더 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젠의 주가를 보시면 지금 9%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 내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젠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분류했던 업종들이죠. 모든 진단키트 관련주, 음압병실, 원격진료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그 아래 보시면 랩지노믹스하고 또 휴마시스, ST 바이오센서, 물론 이런 종목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거래대금 자체가 저는 시젠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대부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다 많은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었다면 지금은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 안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고 선별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서는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런 관점을 한번 이런 업종들을 보시고요. 또 두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을 살펴보면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도 다시 한번 가상화폐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상화폐 관련주 있죠. 자, 비덴트는 무려 14%, 그리고 우리기술투자도 5%, 다날도 4%, 위지트도 7.5%,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9.3%, 모든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는 가상화폐 단독 이슈보다도 NFT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FT 관련주와 가상화폐 관련주 조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장에서 세 번째로 강했던 업종, 바로 다시 한번 게임주를 중심으로 한 NFT 관련주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주. 게임주 중에서도 NFT 관련 게임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하고 NFT 게임 관련주, 이 업종은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철저하게 단기 투자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활용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단기간에 시세를 분출한 그 위치에서는 저는 절대로 장기 투자하기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투자하게 된다면 반드시 단기 투자 관점으로서 여러 가지 대응 계획을 세우신 뒤에 접근을 해야 되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덴트하고 다날의 흐름이 정말 심상치 않게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무려 13% 급등이 나고 있고, 어제도 22%, 그리고 불과 지난주에도 상한가를 갔었고, 또 지지난주에는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코인에 관심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가상화폐가 제도권 내에 편입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도 이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시각 자체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백신 관련주는 조금 철이 지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파우치 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19는 부스터샷까지 맞아야지 완전한 접종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최근에 제 주변에도 살펴보면 부스터샷을 맞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수탁 계약을 맺었던 노바백스에서 싱가포르의 코로나 백신 잠정 승인을 신청했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지금 8%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고점을 형성하고 차익 매물과 함께 주가의 하락이 나왔고, 22만 5천원 이 부분에서 바닥을 형성한 뒤에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하고 음압병실,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 그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관련주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저는 8월 달에 이때가 정말 최고조였다고 생각이 되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백신 관련주를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과연 8월 달만큼 관심이 뜨거울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확진자 수가 증가해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백신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기대를 해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업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참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정말 좋지 못한데 다시 한번 직전 저점을 향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직전 저점을 이탈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투자를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850, 2800까지도 지수가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시면서 지금 구간은 보수적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